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기상변화나 자연재해 등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언론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은 발생 초기 이례적인 서해 내륙 지진으로 인식될 만큼 다양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했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지난 전북 부안 지진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평가원께서 새롭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신랄한 비평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입장에서 가지는 뉴스에 대한 기대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부터 전해진 보도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YTN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오전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YTN에서 보도한 지진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재해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현지 상황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예측하는 전문성 있는 보도를 통해서 향후 예방과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YTN 지진 보도의 강점과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한 지진은 지역민과 시청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불안을 키우는 만큼 현장 상황이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 요령과 같은 정보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데요.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의 경우 발생 초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컸던 만큼 시청자가 지진 발생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북 부안을 비롯한 당진, 세종, 수도권 지역에 현장 영상과 지역민 인터뷰를 제시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했던 만큼 24시간 보도 채널 YTN의 속보 경쟁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보 영상을 비롯해 시청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각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 부안 지진 흔들림 제보 이어져 수도권에서도 감지, 중부까지 지진 충격파, 서울도 흔들 보도에서 지역별 현장 및 제보 영상을 제시해 시청자가 지진 발생과 그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도는 부안 지진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진 당시 부안뿐만 아니라 충청권 등 그 주변 지역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 그리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진 상황을 알려준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 시청자의 제보를 받아서 전국 상황을 발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YTN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도의 경우에 빠르게 처리된 속보라는 그 시간적 제약이 있었나 봐요. 그랬기 때문인지 제보 영상이 어느 지역의 영상이었는지, 그리고 제보 영상인지 아니면 현장 CCTV에서 가져온 영상인지 그 출처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차후에 이어진 전국 곳곳 지진 흔들림 감지, 수도권에서도 진동 보도에서 신기혜 기자가 제보 영상이 어디에서 찍은 어떤 상황의 영상이다라는 방식으로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보도 소개할 때에 어떤 최소한의 지역이나 출처 등의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속보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출처나 지역 같은 이런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 당시에 YTN도 상당히 많이 긴박했을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취재 순서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지난 전북 부안 지진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또 등교하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창 움직이는 시간대에 발생을 해서 더 많이 놀라고 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YTN은 태풍, 지진 같은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재난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방송이란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재난이나 재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 대피, 구조, 복구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YTN은 지진 발생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정부로부터 수신하면 바로 자동으로 이 방송에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진 발생 인지하자마자 취재부서 같은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를 현장에 급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부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앵커가 먼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무엇보다 차분하게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현지 주민과 시청자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우선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지 주민이나 제보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내서 전달을 하고 또 이 취재진이 현장 가는 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상 전문, 재난 전문 기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재난 안전 문자 보냈잖아요. 그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또 지진 관련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 또 취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달을 했고, 이어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전화나 화상 연결 통해서 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규모를 비롯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피 요령이나 대비 관련 정보 등을 계속 전달을 해줬습니다. 앞서 우리 김하미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제보 영상인지 아니면 현장 CCTV인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면 좋았을 텐데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좀 더 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하려던 그런 마음이 좀 앞섰나 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상황이 긴박할수록 앞으로는 좀 더 침착하게 정보를 담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이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대담도 폭넓은 영역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황 판단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좀 이런 계속되는 보도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YTN에서는 전문 기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시청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각각 실시해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저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출연했는데 기상재난 분야에 특화된 기자의 경력을 발휘해 지진 발생 상황과 여진 가능성 등을 해설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해설 중 시청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시민 인터뷰의 내용을 재정리해 주어 정보 전달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YTN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활용해 주었는데요.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 대담은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지진 발생의 배경 분석과 여진 가능성을 전망하며 지진 발생 당시 필요한 상황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각 전문가가 가지고 있던 연구 이력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지진 발생 배경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연구 실태도 물어 지진 발생의 피해와 대책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보도에서는 현장 영상 등으로 파악한 피해 가능성 외에도 한빛 원전, 부암댐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최강 부안 지진의 전국 흔들, 시민들 전쟁 난줄 보도에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노후된 지역 건축물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해 지역 특징을 고려한 피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지역민의 생명,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사후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YTN 그 지진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기상재난 전문 기자들의 전문적인 보도,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지진 상황을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긴 시각의 그 환경 변화와 대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운 구성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서 지진을 둘러싼 지질학적 정보나 원인, 진행 상황, 역사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는 이제 종합적으로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더 현실과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쪽 내륙 4에서 5 규모 지진은 역대 두 번째 주양이동 단층으로 파악. 이 보도에서는 그 최진혁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전화로 연결을 했었죠. 이 전문가가 이번 지진이 국제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라기보다 중규모에 해당하는 지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여진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지진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지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도 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앵커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군 행안면서 규모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보도에서는 홍태경 연세대 교수 같은 전문가를 연결해서 여진의 가능성과 국내 지진의 역사를 짚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도 기준으로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진 대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상 전문 기자를 둔 부분이 이제 뭐 긴박한 상황에서 이점으로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YTN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YTN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최고 베테랑인 김진두 기자가 가장 먼저 지진 발생 상황과 또 이어지는 속보 내용을 잇따라 전해줬습니다. 현재 디지털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든 그동안 쌓은 재난 방송 경험을 방송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YTN 보도국 과학기상부에는 정혜윤 기자와 김민경 기자, 이 기상 전문 기자가 2명이 더 있는데요. 기상 관련 전문가이면서 또 기자다 보니까 무엇보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픽과 같은 방송의 어떤 시각적 정보가 노출될 때 이해하기 쉽게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곧 장마철이고 여름이 되면 태풍도 올라올 텐데 지난해 이 YTN 기상 전문 기자들과 기술연구소 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함께 연구해서 이다스라는 YTN만의 고유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전국 도로나 거리 곳곳에 우리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9천여 개 CCTV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재난방송을 위한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또 이어질 태풍 관련 재난 방송을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 안전에 앞장서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고 또 발생한 상황이 제대로 수습될 수 있게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처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법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줘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진을 실제로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대응 방법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반복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 지진 상황별 대피법, 이 보도에서는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바탕으로 대처법을 종합적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먼저 탁자 아래로 숨어서 머리를 보호해라.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짚어줬고요.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전철에 있을 때 혹은 운전을 할 때 등 다양한 대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해서 정보성을 발휘하는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유산 피해 수백 건, 여진 또 있을까 긴장. 이 보도는 지진이 일어났던 다음 날 부안과 인근 지역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재해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여진을 경험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전달하고 또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다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지진 심리 회복 지원, 부안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보도에서는 지진 발생 하루를 거치며 피해 상황 집계와 여진 가능성 확인을 지속해 주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소 지진이 이어지고 전북 지역에 집중된 시설 피해를 비롯해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진 가능성이 예고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안전과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안심 버스와 같은 심리치료 지원의 내용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과 복구 작업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 지진 대책은 충분한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기존 유사 피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점검해 준다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보에서 눈에 띄었던 보도 중 하나는 YTN 데이터랩에서 제시한 한반도 발생 역대 지진, 전북 부안 역대 지진에 관한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집이 크게 흔들렸다. 부안 인근 역사 지진 살펴보니 부안 규모 4.8 지진, 올 최대 역대 16번째 강진 보도 등이 있었는데요. 1978년 이후부터 발생한 국내 지진의 기록을 살피며 한반도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지진 예측에 필요한 지질조사의 한계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주로 연구기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는데 기록 정보를 직접 살펴 관련 연구나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고 YTN만의 차별적인 정보 분석 역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적해 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된다면 이 위급 재난 상황에서 이 YTN 보도가 필수 지침서가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돼서 개선해 나간다면 가능하겠죠? 그럼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이 YTN 데이터랩이 할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단순히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현상과 사건을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랩의 전신이죠.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들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산업계, 또 각종 연구소, 소셜미디어 등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데이터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지진 대책은 충분한지, 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비슷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짚어보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전해주시죠. 데이터랩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정보 공유를 이어가 주길. 지진 관련 보도는 다양한 취재원 활용과 전문가 인터뷰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 긴급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후 대응에 필요한 노력까지 시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YTN 전문 기자 및 데이터랩 구축까지 꾸준히 이어가 YTN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제시해주는 노력을 계속해 주신다면 보도 채널에 갖는 시청자의 신뢰와 기대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이슈가 된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해주길. 기상과 관련된 재난은 더 이상 재난을 겪은 지역민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국내 기상현상이나 세계적인 기후현상이 모두 연결돼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상재해 보도는 피해 당사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역할, 그리고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적, 지리적, 환경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상재난에 대응하는 보다 궁극적인 정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그 이중의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 보도에서 보여준 기상재해 관련 보도의 방향성을 YTN이 보다 깊이 있게 이어가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